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정책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과 긴급 협상에 나섰고 일주일 간격으로 극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나라 모두 15%의 관세율로 합의했지만 실제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투자 규모를 보면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GDP 대비로 보면 일본 13.7%, 한국 18.7%로 한국의 부담이 더 큽니다. 자동차 관세는 충격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FTA 덕분에 무관세였으나 이번 합의로 15% 관세가 새로 부과되며 사실상 15%포인트 인상입니다. 반면 일본은 기존 2.5%에서 15%로 올랐기에 실질 상승폭은 12.5%포인트, 한국 자동차 산업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에선 결과가 뒤바뀝니다. 한국은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일부 농산물 개방을 수용했습니다. 투자 조건에서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한국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의 역할 중심의 구체적 투자, 일본은 국책은행과 연기금 중심의 금융 지원형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에스가 조선 프로젝트,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 산업, 투자 펀드를 통해 기술 에너지 분야 진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한미 FTA의 사실상 종료를 의미합니다. 무관세 체계는 사라지고 자유무역 질서에서 상호관세 체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한국의 미국 수출품 실효 관세율은 2년 새 0.2%에서 12.3%로 50배 증가했으며 트럼프식 통상 질서는 더 이상 동맹국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더 큰 경제적 부담과 자동차 산업 타격, 그 대신 농업 방어와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일본은 더 많은 돈을 내고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 농업 일부를 양보한 대신 자동차 충격을 줄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같은 15% 관세지만 두 나라의 협상 전략과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잃은 만큼 조선과 전략 산업에서 얼마나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FTA 붕괴 이후 통상 질서 속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다음 승부처입니다.